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사주 121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 5화 하겠습니다. 55페이지고요. 자, 5화는요. 양의 화기운이에요. 제가 채용 변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양기운의 얼굴로 음기운을 내포하는구나. 음기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4화는 음기운의 얼굴로 양기운이 6개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화는 여기 궤에 보면 이름시생이라고 있는데요. 양기운이 5개고 음기운이 1개가 뽀록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참 조심해야 된다. 4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5화는 이름에서 댐에 아주 작은 구멍, 크랙, 금이 가는데 그게 터지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래서 무시하고 살 수 있죠. 무시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가 될 수가 있다 해서 대운이든 세운이든 일지든 5화가 와요. 그럼 내가 조심 자는 5화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하셔야 되세요. 채용 변화라는 것이 5화는 거죽은 양의 화기우니까 말하자면 그릇도 되게 크고 활동성도 강하고 발산의 성향 이런 게 있지만 실은 내면은 좀 소심하고 여리고 요렇죠. 그래서 좀 쫄보? 그런 기질도 있어요. 4화 같이 아주 대차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짐 이런 것들은 좀 약한 거죠. 자, 방향으로는 정남 방향 6시 방향이고요.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월로는 양력 6월이고요. 시간으로는 오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다. 절기는 양력 6월은 망종가 하지고요. 괴는 이름시생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색으로는 적색인데요. 오렌지, 핑크, 붉은색, 파스텔 톤의 빨간 계열 다 돼요. 띠로는 말띠고요. 형상으로는 불꽃 또는 횃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지장간으로 볼게요. 지장간은 병기정이에요. 12운성으로는 제왕, 걸록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제왕과 걸록이 들어오면 좀 사람이 재기 발랄하고 반듯하고 진취적이고 구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왕과 걸록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으세요. 단지 좀 이 제왕과 걸록은 유아 독존, 내가 최고, 좀 순간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병화와 기토와 정화 이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좀 뜨겁단 말이에요. 조열하죠. 그래서 열정 덩어리, 불 덩어리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격이 급하고요. 입에서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불이 안 나오던데요? 아니에요.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안 봐서 그러세요. 연기가 날 거예요. 진짜예요. 12성 할게요. 천복이라고 하고요. 복이 많다는 거예요. 5화가 좀 고집이 세고 즉흥성이 있고 자존심이 세고 고래 보이지만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 이런 기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하기가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운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이 많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니까요. 전반적으로 받는 게 있는 거죠. 인복, 후원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5화는 요 이름 시생 그러니까 겸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합할게요. 삼합, 방합은요. 제가 이 왕지의 오행을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합은 뭐냐면 인오술이 되는 거예요. 5화에 이 왕지의 화기운을 만드는구나. 방합은요. 사오미예요. 역시나 이 5화에 왕지를 만드는 거죠. 생성을 하는구나. 육합은 어떻게 되느냐. 오미합파예요. 방합은요, 운지법으로 해서 방향으로 묶으면 되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요. 삼합과 육합은 그래도 좀, 안 외우셔도 되지만, 그래도 안 외우신다 한다면 한 50번씩은 읽으셔야 되신다. 어떻게? 인오술, 오미합파, 요렇게요. 한번 화끈하게 외우는 게 낫겠죠? 화이팅! 5화는요, 다소 좀 소심하고 여리고 이런 부분은 살아본 사람, 겪어본 사람이 알고요. 기본적으로는 매우 강해 보이는 거죠. 사주 형상이 불꽃이잖아요. 또는 5화를 횃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쫙 이렇게 펼쳐보면은 먼저 갑오, 나무에 불꽃이 튄다. 우레와 번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병호, 불을 만나요. 태양 아래 불꽃. 무호는요, 대지에 불꽃이 일어요. 대지 아래 불씨라고 할 수 있죠. 경호는 달밤의 횃불, 불꽃이고요. 임오는 가을 이슬과 횃불,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갑오요. 갑오는요, 나무가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허리통 굵은 나무이니까 불이 한번 번지면 그 행동 반경이 스케일이 엄청 장난 아니겠죠. 옆 동네, 옆 동네 다 소문이 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레가 치니까 이 번개로 불꽃이 바바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는요. 목소리도 엄청 크고요. 화끈하고요. 제로나물이 이런 뒤끝도 없고 그런 거죠. 감성계로 앉아 있어서 표현력, 말, 글 다 재주가 좋아요. 자, 병호예요. 병호는요, 불이 불을 만났어요. 파이어! 난리가 나죠. 역시나 즉흥성, 기분파, 고집, 아집, 예술성, 승부욕. 그 순간에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곧 후회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갑오도 그렇고 병호도 그렇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병호야 또는 갑오야. 그렇다면 그 순간 딱 10초만 참는 거예요. 후회도 빨라서 10초 뒤에 바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초만 세웠어. 그러면 살인도 막는 거죠. 만약에 가족 중에서 병호나 갑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 그러면 10초는 좀 너무 빠르고 한 10분 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왔어? 한다고요. 귀엽죠? 자, 무어는요, 기본 사람이 점잖아 보여요. 포커페이스처럼 막 나서는 그런 타입이 아니죠. 그런데 아래 뭘 깔고 있어요? 불꽃.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게 터지면 확 터지는 거예요. 화산처럼요. 화산이 평소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무어에게 이 오화는요, 공부라고 할 수 있고요. 공부라서 뭐 딱 공부라기보다는 공부든 자격증이든 업상에 있어서 내가 공부로 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무오는 괜찮다,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경호, 달밤의 햇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달도 있는데 햇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날인가? 먼 날이 아니라도 밤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죠? 모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햇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경호는요, 어깨 으쓱이 중요하다. 폼이 나야 하고요. 멋이 좀 있어야 돼요. 명예가 중요하죠. 가오 떨어지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 햇불을 들고 있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래서 이 햇불을 오랫동안 쥐고 있는 이런 반복적인 업상의 경호는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죠. 경호가 만약에 신강하다. 그러면 아주 높은 사람인 거예요. 햇불을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돼. 내 얼굴에 음영이 들이오면서 아주 멋있게 드러나요.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 햇불을 좀 쥐고 있어야죠. 지키고 서 있거나. 그래서 신강한 것이 경호는 매우 중요하다. 요겁니다. 다음은 이모입니다. 우리가 이모 고모할 때 그 이모를 상상해 보세요. 다정해. 조카에게 아주 다정다감하잖아요, 이모가. 그런데 이모니까, 조카니까 다 내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계산이 있고 좀 현실적인 거죠.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막 발벗고 나서지는 않아요, 이모가. 가을 이슬 아래 불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불꽃을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모에게 오하는 재물운이거든요. 일주가 이렇게 재물운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모는요, 뭐 아주 큰 재벌은 아니라도 기본 받는 것도 있고 내가 키우는 것도 있고 편안한 사주다, 길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임수일간이 강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지장간이 너무 세요. 감정 기복 강렬하다. 그래서 오화를, 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일간인데, 그래서 이모는 신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화부터는 흉신도 할게요. 오화는요, 뭐가 들어오면 깨갱하느냐 하면요, 먼저 같은 글자인 오화, 그리고 자수, 또 축토, 묘목, 신금, 진토가 들어오면 깨갱하는 거예요. 먼저 오화가 오화를 만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화 하나가 있는 것도 불안한데 똑같은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이 생기기가 좀 쉽죠.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수와 오화가 만나는 거예요. 자오충이라고. 그래서 자수가 오화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을 끄니 오화 일지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죠. 자, 그 다음에는 축오 원진 기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축토와 오화가 만나면 예민하다. 신경에 날섬이 있다. 배우자와도 트러블이 심상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목인데 오묘파라고 해서요. 깨지는 거예요. 누가 깨지냐 하면 화기운과 목기운에 해당하는 그 역할과 성질이 깨진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신금이에요. 신금은요,
오화하고 신금이 만나면 식상, 특히 상관이 오듯이 마음이 방방 떠요. 자충수를 둘 수가 있고요. 자충수를 어떻게 둬요? 다 돈인 거죠. 돈이 썰물 빠지듯이 빠질 수 있다. 돈만 빠져요? 아니에요. 나의 기운도 해변의 모래가 쓸리듯이 쓸릴 수 있다. 자중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토예요. 진토는요, 탕화라고 해서 오화일지가 오화 또는 축토, 진토를 만나면 예민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감정 기복, 염세, 순간 충동, 장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들이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런 글자들이 같이 들어온다, 만났다 하신다면 일단 브레이크, 현상 유지, 조심이 답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공부에 원칙을 가지면 나중에 사주간명이 진짜 쉬워요. 양떼 몰듯이 쫙 몰아서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해서 우리 안에 탁 깔끔하게 넣는 거죠.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 오르가즘? 말이 너무 막 하나요, 제가? 그래도 인사만 남았으니까 번복하지 않고 저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열공하시고요. 저는 김목산이었고요. 여기는 목요일 사주입니다. 또 뵐게요.